저는 고졸입니다. 대학교를 중퇴했죠.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서울대를 나왔다면, 제가 만약 한남 더일에 살았다면, 제가 만약 저는 강남 피부과 개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저를 내세울 그런 스펙이 딱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더 생생한 날 것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노력과 인성으로만 저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2년 넘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인정받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당시 좋아하는 것도 몰랐고 잘하는 것도 없었고 연줄도 없었고 그야말로 정말 사막에서 맨몸으로 헤쳐나와야 하는 처지였죠.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제가 배운 것들을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정답도 아니고 그저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세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앉을 때 자세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자세는 올바르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는 증표, 그게 모무에서 드러나게 한 거죠. 누군가 아파 보인다면 동정을 얻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아픔은 무의식의 죽음을 연상시키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몸가짐은 타인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몸을 아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줍니다. 심하게 몸이 구부정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호감이 가던가요? 반대로 어깨는 딱 펴져 있고 허리는 정확히 펴져 있는 자세는요? 태도가 호감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매일 운동해요 말하는 것보다 자세 하나로 상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자세 하나가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책 읽고 글 쓰는 사람.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할 때 자연스레 알게 되기도 하고요. 이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기록으로 보여지는 거니까요. 내가 쓴 글, 내가 읽은 책을 상대방이 내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도 있고,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대화에서 못 보여주더라도 내 인스타그램에서는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내가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구나,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알려줄 수 있죠. 어쩌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유튜브에 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남에게 나를 신뢰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이력서, 신분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은 내가 꾸준히 해온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니까요. 이 증거는 아주 강력합니다. 상대방이 말로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지 진짜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는데 명백하게 보여지니까요. 잘 웃는 사람. 누군가와 대화할 때 무표정으로 아무 반응하지 않고 있거나 인상을 찌푸리고 대화를 해보세요. 상대방이 다시는 당신과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웃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본능이죠. 웃는 사람은 내 편이다라는 확신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웃음과 유머를 잘 구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내 행복을 챙기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불행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욕구가 본능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당신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좋아해요 라는 내 존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상대방이 내 말과 행동에서 느낀다면 그 사람은 당신 편이 되어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군대에서 선임들에게 사랑받는 후임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한 건 항상 선임들이 휴지나 연필 같은 걸 필요로 할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챙기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선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쓰시겠습니까? 라며 건넸죠. 그리고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자진해서 손을 들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지금 밑에서 장비 올라와야 하는데 2명 내려와라 말하면 책을 읽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며 뛰어나갔죠.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느낍니다. 아부랑은 다른 건 아부는 상대방에게 맹목적으로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런 존중은 딱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감정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해줘서 이득을 취할 거야 라는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니 이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친해지고 싶으니까요. 이 정도 마음가짐 차이가 나겠네요. 이 부분은 상대방을 잘 관찰하면서 상대방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보면 바로 보일 겁니다. 약속 시간만큼은 절대 지켜라. 진짜 사회에서 약속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약속 시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신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말이죠. 중요하지 않는 모임이라도 약속 시간만큼 무조건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태도니까요. 우리 인생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약속 시간을 늦는다는 건 내가 상대방의 시간을 죽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약속 시간을 넉넉하게 출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설령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더라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0분 일찍 도착한 사실을 상대방이 몰라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정이 생겨 늦게 되면 그 사실을 지체 말고 상대방에게 바로 알리세요. 상대방도 그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시간은 곧 신용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 약속 시간만 잘 지키는 사람이 되면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도 못 지키는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길 순 없잖아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더군요. 다음 편에서 또 이야기해볼게요.